안녕하십니까. 여신주도사 이현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간 결제 업무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간 결제 업무는 구매처와 판매처 간의 물품 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결제 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그리고 구매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표는 그 결제 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대출로 취급이 어떤 종류의 대출로 취급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전자음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약속음이라 하여 종이로 발급되던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결제원에 등록하는 약속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음을 담보로 대출이 지급될 때는 할인음이라는 대출 상품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이제 물품 등을 구매하고 나서 판매기업에게 판매기업 채권자로 지정을 하고 특정 금액과 특정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그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는 지급수단을 얘기합니다. 이 전자채권을 담보로 할 때는 대출 상품을 저희가 전자채권 담보대출로 선택하여서 여신약정이 되고 여신이 지원이 됩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전자채권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특정 금액을 채권자인 판매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했던 전자채권과 달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온전히 당해에 그 내용을 등록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마찬가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출 상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구매자금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의 어떤 특정한 상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을 근거로 해서 판매처가 그 세금계산을 근거로 한 지급 청구를 구매처에게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구매처는 그 대금 지급을 현금 결제 대신에 구매자금 대출이라는 그 구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신약정거래 한도를 활용해서 판매처에게 현금 지급과 동일한 어떤 형태의 지급을 하게 되는 수단인데, 그때 또한 우리가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을 활용하게 돼서 저희가 여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간략히 잘 요약이 되어 있는 표인데, 기본적으로 전자음과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그 차주가 판매기업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구매처가 특정 거래를 하고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동성이 부족하여 혹은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그 결제 수단을 전자음으로 하거나 전자채권을 하거나 혹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한 경우, 이 전자음과 기타의 결제 수단을 최종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대상자는 판매기업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 판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전자음을, 이 전자음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 판매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거나 구매처가 전자음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찾아가서 현금화하고 싶다라는 어떤 대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차주는 당연 이 결제 방식을 최종적으로 이제 전자채권이든 전자음을 보유하고 있는 그 판매인이 차주가 될 거고, 그 판매인이 대출거래 약정과 동시에 현금 유동성을 지원받으면서 이자 부담을 또한 판매인이, 판매기업이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구매자금은 앞서서 설명드린 전자채권과 전자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판이하게 구조가 틀립니다. 판매자는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특정 거래 계약에 있어서 구매처가 지급해야 될 특정한 용역의 대가나 혹은 이제 그 상품 매입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판매자는 예를 들어 구매자는 지금 당장의 어떤 현금 유동성은 없어서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판매처는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환어음을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환어음을 작성하여 구매처가 이제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환어음을 작성해서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래 되면 그 정보, 판매 대금 결제 요청을 하게 되는 환어음을 진구하거나 판매 요청서를 이제 판매 관련 정보를 수입한 구매처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그 구매 정보에 관련된 판매처의 지급 요청 사항을 구매자에게 전달을 하고, 구매자는 지급을 할 거냐 말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이용해서 즉시 구매자금 대출 한도 내에 건별 대출 실행으로
판매자에 현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일종의 그 거래 계약을 통해서 은행이 대신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판매자는 그 청구의 어떤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여신이 일으켜서 현금 지급을 대출로 대체하는 그 대상자는 차주, 즉 차주는 구매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매기업이 구매대 한도를 이용해서 판매자의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 그 건별 거래 계약에 대한 이자 부담 또한 구매기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세 종류의 결제 수단과 달리 이 구매자금은 차주가 구매처이고 동시에 이자 부담도 구매처가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상한 청구권이 있고 없고가 기본적으로 그 차주가 판매자이냐, 판매처이냐, 아니면 구매처이냐에 따라서 상한 청구권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 먼저 상한 청구권은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수단이 전자어음이든 전자채권이든 전자방식 외상마치 채권이든 1차적으로 판매자가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할인어음 약정을 했다 하면 이 할인어음의 상한재원은 구매처가 전자어음 만기일자에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그 전자어음이든 전자채권에 대한 지급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판매자가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상환 재원이 구매처로부터 소멸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는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곧 상한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의 입장에서 판매자에게 전자어음이 결제가 안 됐으니까 이 전자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약정한 판매처에게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세요라는 어떤 상한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은 차주가 판매자이고 전자채권도 차주가 판매처이고 전자방식 외상 매수채권 또한 판매처가 차주로 약정이 되는 대출로 그 담보가 되는 각 결제 수단이 그 이제 1차 상환 재원인 구매처의 지급 능력 결제 능력이 없어져서 이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고 있을 경우 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은행은 판매자에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세요라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 있죠. 근데 구매자금은 없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개입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매자금은 구매자금 자체로 이미 구매처에게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제 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별도의 신용조사를 하거나 채권 보존을 강구해서 구매 한도가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라 만약에 특정 거래 계약을 근거로 해서 판매자가 청구한 청구 한어음을 기준으로 구매대 건별이든 한도 내 건별이든 대출이 이제 지급 수단으로 구매자금 대출로 판매자에게 지급된 경우 이 대출의 특정 만기일까지 구매자가 결제를 못한다. 그러면 연장이라는 제도도 있고 혹은 이 대출금의 연장된 이후에도 구매자금 대출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자금 대출로 대환을 하거나 승인을 받아서 혹은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이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지원할 당시에 강구했던 채권 보존책을 채권을 우리가 이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구조의 어떤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상한 청구권이 판매자에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은행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전자어음을 구매처가 A은행에서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을 최종적으로 수취한 판매인이 당행에서 할인어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행 간의 거래도 가능하고 타행 간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전자채권 또한 당행과 타행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이은행에서 발행한 구매처의 전자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당행과 거래하는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담보로 해서 전자채권 담보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거래 약정이 가능하십니다. 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당행 간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은 결제지급 수단으로 선택한 그 구매처는 이 특정 금액과 특정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정부도 정보를 등록을 하죠. 그래서 그 금융결제원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수입하여 타행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이나 전자채권이라 하더라도 판매인에게 대출거래 약정을 우리가 그저 금융결제원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과 반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당행에만
특정 거래 금액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결제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구조의 결제 방식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매처가 전자방식 외상매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 발행 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만 판매자가 그 전자방식 외상매수채권을 동일한 은행에서 채권을 수령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채권을 수령한 그 당행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통해서 여신이 지급 가능하기에 당행 간의 거래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구매자금은 판매처가 꼭 당행에 결제 계획가 없다 하더라도 타행에서 특정 금액을 주세요라는 환원을 작성하거나 청구를 한 그 일종의 행위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에서 판매자가 구매차에게 자금 제시를 하는 환원을 작성을 하거나 청구 정보를 우리 쪽에 교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통사항입니다. 어떠한 거래든 간에 그 거래 원천에 대한 진위 정보는 저희가 세금 계산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주의하실 점은 이 세금 계산서가 중복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과거에 이미 한번 썼던 그 세금 계산서가 다른 어떤 거래에도 전자금이든 전자채권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지만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전자금을 공급자와 판매자 간의 어떤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어음을 빌려주거나 하는 어떤 대가로 이제 판매자가 최종적으로 원래는 판매자가 그 공급의 대가로 전자음을 수령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자음 할인 어음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의 어떤 현금 유동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특정한 어음을 좀 빌려오는 경우, 그때는 상거래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전에 거래했던 걸 다시 재탕하거나 하는 형태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융통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사용 여부를 반드시, 혹은 진위 여부를 반드시 같이 점검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은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결제 업무 거래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업 간 결제 업무 거래 화면이 보시다시피 네오비즈 9350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이 한 화면에서 모든 종류의 내용들이 이제 약정이 가능하게끔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350에서 할인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수채권, 기업 구매자금에 관한 업무 처리 순서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뱅킹이나 기타의 어떤 그 채권자나 구매처가 확인해야 될 어떤 서류 등을 혹은 또 메뉴 등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꼭 활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기업 간 결제 업무 중에 대표적인 거래인 기업 구매 자금 대출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수 채권 담보대출의 기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구매 자금 대출입니다. 구매처를 대출 차주로 하고 구매처가 특정 판매처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제 지불할 때 판매처로부터 이제 환어음을 발행하게 하거나 판매 대금을 이제 혹은 추심 의뢰를 하게 해서 그 청구 대금을 이제 구매처를 차주로 하여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을 실행해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의 대상은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 간의 재화나 용역 거래에 따른 이제 결제를 위한 경우로서 이제 그 대상을 하는데, 특정 거래의 세형에서 발급일로부터 31일을 경과해서 발행된 할인 환어음을 제시할 경우에는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을 경과하여 발행된 환어음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일이 30일을 초과했던 개념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가 특정일에 발급이 됐다 하면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환어음이 작성된 날짜가 3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나 용역 구입 자금 또한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 구매 자금 또한 전자어음과 같이 이제 융통에 많이 쓰이는 어떤 거래 형태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이제 허위로 발급해서 이제 구매처가 특별히 이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경우 특정 판매처에게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판매처에게 자금 교환 요청, 청구 요청을 하거나 환어음을 작성하게 해서 자금 청구를 하게 되면
구매처에게 이제 지급 결제를 해야 되는 정보가 수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된 정보를 가지고 구매처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구매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판매자의 현금 지급을 하게 되고, 구매처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을 시켜서 그 실행된 현금이 판매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이 판매자가 받은 수익 그 현금을 다시 구매처가 돌려받아서 구매처가 본인의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기업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준용하셔야 되는데, 제일 우선되는 것은 먼저 최근 결산일, 장년도 말에 신고한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그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과거 1년간의 매출원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 기업구매자금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주가 요청한 기업구매자금 요청 한도가 매출원가의 2분의 1 범위 내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납품계약서 등에 의해서 이제 금액을 추가로 확인하시거나, 특정 납품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구매 한도를 가지고는 이 납품계약을 이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특정한 그 납품계약서를 증거하시거나, 혹은 최근에 이 차주가 이제 급격하게 영업상황이나 뭐 향후에 전망이 우수해질 것을 감안해서 매출이 막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어떤 추세들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그 신청인의 어떤 지점에 전망에 대한 내용과 영업 상황에 대한 내용 의견을 기술하시고 특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출원가의 2분의 1이라는 그 한도 지원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먼저 제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급적 납품 계약서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도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업구매자금 한도가 꼭 판매자에게 현금 지급 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융통에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도 지원은 다소 객관적인 자료가 좀 진구된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입니다. 한도 약정은 당연히 1년 이내로 하시고요. 이제 문제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한도는 1년인데 그 안에 발생되는 이제 한도 내 건별 여신들입니다. 이제 건별 대출은, 한도 내 건별 대출은 최초 180일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약 6개월 이내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한 연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기업구매자금 용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떤 그 이제 매출 회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매처가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은 판매자에게 특정한 원재료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날로부터 특정 일자에 판매자의 공급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물품을, 원자재를 구입한 대가를 구매자금 대출로 실행을 해주고 나면 적어도 이 원자재를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게 시장에 풀리거나 혹은 다른 또 공급자에게 제공이 되고 현금으로 결제되는 턴오버가 적어도 6개월 이내는 다 완료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입한 물건을 가지고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180일 이내로 한도 내 건별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 구매자금 한도 내 건별의 상한 제어는 판매자에게 수입한 원재 재료가 완성 상품으로 탄생이 되고 시장에 공급되어서 대금이 회수되면 이 대금으로 어쨌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6개월을 이제 초과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최장 1년까지 연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이 규정에서는. 그리고 기한 연기 횟수는 이제 2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을 초과하거나 기한 연기 횟수가 이제 1년을 넘지, 기한 연장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지만 횟수가 2회를 초과하게 될 경우나, 혹은 횟수와 상관없이 기한 연장을 1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또한 저희가 이제 본부 정결, 본부 심사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대출금의 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내 건별 대출 기간은 가급적 매출채권 회전 기간 및 통상적인 자금결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하라. 무조건 180일로 주지 말고 한도 내 건별을 최초 지원할 때 무조건 6개월 이내 한도,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결정하지 말고 대출, 이제 매출채권 회전 기간, 턴오버, 원자재를 매입하고 나면 언제 상품이 되어서 언제 공급이 되고 최종 이제 시장에서 판매 대금 회수되는 기간까지를 고려해서
대출 기간을 정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제 매번 6개월로 지원한 한도 내 건별 대출이 연장을 반복해서 사실상 대출금이 이제 장기화되거나 고정화돼 버리면 이게 실질적인 기업 구매 자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결국에는 판매 대금을 기업 구매 자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융통을 하고 있다. 예, 유동성을 현금의 흐름을 다소 조금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출 시기 및 결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 또는 판매 대금 출시 의뢰서상의 정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 요거는 이제 기업 구매 자금 한도를 갖고 있는 구매차가 언제 판매자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제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7일 이내에 구매차는 판매 대금 출시 의뢰서상의 정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차가 판매자에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혹은 그 기간 안에 거절 통지를 하시거나 지급 승인을 해서 적어도 판매 대금 결제를 의사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출 7일 이내에 대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대출 실행을 할 때 지급 승인의 그 대출 실행일과 대출 신청 금액, 대출 만기일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시게 됩니다. 대출금은 기업 구매자금 결제 전용 목적으로 개설된 구매기업 결제 계좌에 입금해서 추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다. 이거는 그 매번 이제 구매처와 결제 계좌를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실 때 결제 계좌를 지정하시게 됩니다. 그 결제 계좌는 이제 구매자금 결제를 위한 내용 이외에는 이제 전용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반드시 기업 구매자금 결제 계좌로 증거되어 있는 계좌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해서 입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